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35주차 8월 26일에서 9월 1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역시 일방주의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 전술 이재명 방탄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거울 삼아서 대중들과 함께 탄핵을 해야지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세계화된 자본의 대행자로서 금권과 부패한 정치구조에 확립된 수구 보수 양당 의회 독재 권력의 권력 투쟁이 의회 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방문 수사가 공정이면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이 요것이 방문 조사할 수 있는 법을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 문제입니다. 군사정보나 기밀이 돈에 팔려나갔다는데 왜 책임자 지휘관의 책임은 묻지 않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양한 역사적 기록은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킵니다. 역사 그리고 이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그런 토론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정권에 유리한 거시경제 지표를 나열했지만 빈부격차와 양극화 등 경제의 질적 문제는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 정권이 감추고 있습니다. 재벌 부자 감세해주고 긴축 재정 한답시고 건전 재정 앞세워 국민 허리 졸라매는 정부입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국책은행을 대부분 합병 해외 매각해 놓은 뒤 관치금융인이 뭐니 한들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경영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아 챙기며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나 요구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기업 부채 2,734조 원을 제외하고도 정부와 가계부채가 3천 조 원을 넘어서는 가히 부채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변전 시설 반대 주민을 님비로 공격하는 것은 매우 이기주의자들의 특성이며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분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연금 계획안은 정부 지원은 없고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지급액을 깎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서울대 지원의 적별 비례 선발제 대신 수능제도와 서울대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10만원 건설은 금융건설 임대업자를 위한 반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응급실 등 의료 대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료가 국방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 당연히 공공의료 정책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지명해서 2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효력을 떠나서 아주 민주주의에 반하는 형태입니다. SNS상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등 범죄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동시에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 화재, 홍수 등에 대비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건물과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스포츠 엘리트주의, 우승하고 메달 따는 데만 집중하는 체육교육과 스포츠 경기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도움과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 절반이 울분 상태에 있다면 구조적이고 아주 체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가 자기 착취를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자본가도에서도 파업하는데 병원 노동자 파업은 안 된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직업군인, 하사 등 월급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재로 노동자 23명 목숨 빼앗아간 아리셀 공장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노동 극우주의자 김문수 노동부 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직 교사 특채 이유로 조희연 교육감직이 박탈되었습니다. 상대적 진보 교육감에 대한 배제와 근본적으로는 전교조 탄압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 국내 핵진흥 정책과 해외 체코 등 핵발전소 수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 수출은 미국이 원천 기술 내세워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원천 기술 로얄티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국가 책임 헌재 판결이 났습니다. 한국이 세계 에너지기구 IEA 회원국 중 화석 연료 의존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 산업 에너지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판결이 무의미합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6년 전 남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아주 작은 수준에서라도, 낮은 수준에서라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에서 한일동맹, 한밀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냉전 체제에 편성하고 제국주의 전쟁에 말려들면 죽음과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5주차 주간 정세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